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FST입니다. FST는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사실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 중에서 가장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 보시면 11월 6일에 FST를 매수했죠. 현재는 약 4.5%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에 FST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딱 이날, 네, 이날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이날 이후로 저는 4.5%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제가 왜 FST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느냐? 일단 오늘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좋은 내용을 좀 올려주셨어요. 이게 우리 필승 토론방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반도체 전설 짐 켈러, 삼성전자 파운드리 훌륭. 네, 짐 켈러는 뭐 반도체에서는 네로라는 그런 굴지의 인물이죠. 이 인물이 왔다 가느냐, 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기술력의 차이가 벌어질 정도로 상당히 반도체 쪽에서는 굴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도체 분야, 설계 분야에서 전설로 통하는 짐 켈러가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인공지능 포럼에 등장을 해서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실력이 훌륭하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두산 테스나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면서 말씀드렸었죠. 자, 두산 테스나를 최근에 분석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드린 말씀이 삼성 파운드리가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 삼성 파운드리는 분명히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이제는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제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있는 핵심 인력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도, 그리고 제가 따로 좀 분석을 했을 때에도 머지않았어. 제가 봤을 때 한 2년 내에, 네, 2년 내에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만큼 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던가 혹은 방향성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잘 착착착 나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삼성 파운드리에 관련해서는 관련된 핵심 기업들, 뭐 장비든 소재든 반드시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도 뭐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 저는 그때 당시에는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두산 테스나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47,000원이었습니다. 약간 일주일 전에 분석해드렸죠. 47,000원에 분석해드려서 현재는 55,500원 정도. 네. 한 20%? 주가는 한 2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기업은 바로 FST. 저는 FST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일단 FST 같은 경우는 EUV 쪽에서는 뭐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AI 혹은 뭐 GPU 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파운드리가 뭐 5나노, 4나노, 3나노로 줄어들수록 역시나 EUV 장비도 멀티로 써야 될 정도로 그만큼 EUV 장비에 대한 그런 수요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최첨단 AI 칩, 뭐 엔비디아라던가 혹은 애플 이런 칩들의 대부분이 4나노 혹은 5나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손꼽히고 있는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4나노에서 5나노 정도가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3나노가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일단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도 3나노로 들어서겠다, GPU 같은 경우도 3나노로 들어서겠다, TSMC라던가 삼성도 이에 따른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3나노 공정이 이제는 뭐 거의 양산 체계,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양산 체계에 들어서기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부터는 양산이 될 것이라는 점이 거의 명확한 부분이고요. 이때에는 EUV가 적용된 레이어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EUV 장비로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DUV 장비를 통해서 멀티 패터닝을 통해서 7나노, 6나노까지 해왔다면은 겨우겨우 해왔다면 이제는 3나노부터는 EUV 장비를 통해서도 멀티 패터닝이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 3나노로 가면 갈수록 3나노 같은 경우는 결국 EUV 장비 수요의 퀀텀 점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EUV 장비 쪽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다만 잠재력을 봤을 때에는 SNS텍, FST 이런 쪽에 이제 막 양산에 돌입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가장 퀀텀 점프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AI 반도체 혹은 GPU 혹은 M3라던가 그러니까 애플의 M3 혹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는 7나노 정도 사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이제 사이버 트럭부터는 5나노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선단 공정에 대한 기술력, 선단 공정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EV 펠리클 쪽에서 FST가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EUV 펠리클이 무엇이냐? 자 일단 EUV 마스크가 한 장당 10억이에요. 10억. EUV 마스크가 한 장당 10억인데 자, 반도체를 만들다 보면 나노 단위까지 하다 보면은 아주 조금의 먼지가 들어가도 수율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장당 10억이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가면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손해가 막대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 이제 보호해 주는 것들이 결국 EUV 마스크를 보호해 주는 것들이 EUV 펠리클인데요. EUV 펠리클이 한 장당 대략 한 5천만 원, 5천만 원 내외예요. 그러니까 이걸 쓰게 된다면 10억 원짜리를 확정적으로 보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가 절감 부분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 EUV 펠리클이고 참고로 EUV 블랭크 마스크라던가 EUV 뭐 포토레스트, EUV 펠리클 이런 쪽은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데 일단 FST 그리고 SNS텍이 대한민국 최초로 국산화에 지금 성공을 하고 있고요. 이미 초도 물량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양산까지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컨텐츠 점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서야 나타나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최근에 다시 FST에 이제 매수를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FST가 대략 한 10년 이상 이제 연구해온 EUV 분야에서 드디어 결실을 맺을 날이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이제 후발주자, 이제 SNS, FST 외 후발주자들이 아직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 그러니까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FS 같은 경우는 EUV의 광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EUV 장비 하나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광원이라는 것은 EUV 플랫폼과 마찬가지예요.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EUV에 관련된 장비들에서 이제 엄청난 그런 시너지 효과, 엄청난 그런 확장력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 당장만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인 것은 맞지만 향후 뭐 10년 이상을 봤을 때에도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확장력을 감안했을 때 역시나 꽤나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FST 같은 경우는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 수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독과점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특히 이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에요. 참고로 FST의 대주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했죠. 3대 주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ASML과의 그런 작업도 테스트도 이미 끝났습니다. 고객사로부터의 그런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 ASML에도 분명히 좀 수혜 정도를 입을 수가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5나노, 4나노, 3나노로 갈수록 EUV의 멀티 패터닝이 필요할 정도로 EUV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다 비메모리죠. 파운드리는 비메모리입니다. 그런데 D램 같은 경우도 DDR5부터는 EUV 공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도 EUV를 이제 수요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에 따라서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 더 많은 물량을 생산해야 되는 메모리까지 EUV 공장이 들어간다면 그리고 EUV 산업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 삼성전자에서는 이 EUV 펠리클 쪽에서는 FST가 대략 점유율이 80%예요. 80%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도 압도적이지만 앞으로 EUV 펠리클까지 개발이 될 경우 일본 기업들까지 밀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미 FST는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도 330억 원을 이제 신규 설비 투자를 공시를 했어요. 330억 원을 들여서 FST가 펠리클 신규 시설 투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산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 전에는 이제 처음으로 EUV 장비들이 납품이 됐다면 이제는 설비 시설까지 340억 원을 들여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양산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공시를 통해서 혹은 이런 돈의 흐름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연말로 갈수록 내년 연말로 갈수록 굉장히 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EUV 도입 분야가 이제 파운드리에서 7나노부터 진행이 되어서 3나노로 갈수록 그 장비에 대한 그 수요가 훨씬 더 커진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DDR5부터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EUV가 쓰인다는 점 따라서 SK하이닉스도 EUV 장비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에는 EUV 펠리클 쪽에서도 대부분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영업이익률의 대부분이 다 50%예요. 네. 그러니까 EUV 펠리클을 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이 일단 자 EUV 펠리클 생산 기업 대부분 뭐 일본입니다. 일본은 대부분 최소 시가총액이
20조부터 시작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40% 이상입니다. 보통은 50% 전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굉장히 고평가받고 있다는 것이고, 시가총액이 20조라는 것은 이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FST의 시가총액은 4,800억, 5천억도 아직 안 되는 수준이에요. 따라서 이에 따른 이제 컬이 이제 들어가고 있고 소득 물량이 들어가고 있고 양산까지 이제 시장이 좀 알려지게 될 경우에는 얼마나 빠르게 이 시장에 대한 혹은 이 산업에 대한 조금 더 지역적으로 FST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할지에 대해서는 상상만 해도 설렐 지경으로 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후의 광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단 개발만 되면 양산만 되면은 삼성전자의 지금도 점유율 80%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납품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ASM을 통해서 다른 고객사들로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허가를 해줄 경우에는 TSMC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특히 EV 광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대략 지금까지는 5개도 안 되는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FST가 이제 추가가 된다는 것은 글로벌 탑5 기업에 EV 광원 쪽에서는 탑5 기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광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EV 펠리클을 마스크에 장착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EPMD뿐만 아니라 EV 펠리클에 먼지가 묻어 있는지 검사하는 장비, 뭐 에피스 혹은 EV 마스크를 옮기는 그런 상자 통에 묻은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장비도 에포디스가 있고요. 그리고 광원 시스템 이후에 광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산업이 이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커진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의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분명히 좀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지금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쏠림이, 특히 반도체에 대한 쏠림이 HBM 쪽으로 가게 되면서, AI 반도체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AI 반도체 쪽, 혹은 선단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EUV가 쓰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FST야말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쪽에 대한 수혜 정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시가 찍히고, 실적이 내년 3분기, 4분기부터 찍히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지금의 가치를 과연 FS가 받고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후의 선단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AI 반도체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숨겨진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FST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